나는 이러한 지식이 많다고 그러한 지식들을 방출하는 식의 면접 준비를 해본다면요,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전달하는 내용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지만 우리가 이 부분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나는 대체 어떠한 유형인가, 만약에 이 유형 중에 포함이 안 돼 있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유형 중에 내가 만약에 지금 포함되어 있고 이러한 방식으로 준비를 한다고 한다면 빨리 조금의 면접 준비 방식을 변화시켜 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불합격 관한 면접 베스트 유형 중에 첫 번째로 제가 가장 많이 본 유형은요, 약간 전문가 유형이에요. 전문가 유형. 이게 뭐냐면 저희 학생들하고도 제가 이제 모의 면접을 하고 저희 학생이 아니었던 친구들하고도 이제 모의 면접을 계속해서 이제 진행하다 보면은 우리가 예상치 못하게 이 전문가 포지션을 굉장히 많이 적용을 시켜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건 뭐 금융권 취업도 마찬가지고 일반 기업, 공기업도 마찬가지고 흔히 대부분 기업에서 요구하는 거는 스페셜리스트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의 직무 역량이나 스펙 이런 것들도 자꾸 전문가 쪽으로 이제 얘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근데 그거는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너무 전문가처럼 우리가 보이고자 한다면 우리한테서 돌아오는 그 부메랑의 파이가 훨씬 더 위험하고 리스크가 있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소서부터 우리가 이제 전문가로 이미지 메이킹을 실시해요. 그런데 이게 비단 금융권 취업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면접을 준비하다 보면은 뭐 스피치 학원에서 이미지 메이킹부터 시작하고 뭐 다른 사람들하고의 이제 이미지 게임 이제 이런 걸로 시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 이미지 메이킹을 할 때 전문가 포지션을 너무 잡고 가는 건 좋지만 적인 요소만 전문가처럼 보인다고 해서 우리가 전문가로 인식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 중요한 거는 전문가 유형으로 내가 포지션을 선택했다고 한다면 그것들이 전달하는 측면에서도 그게 확실하게 전달이 돼야 되는데, 대부분 제가 이제 모의 면접을 보고 학생들과 해본 경험으로서는 대부분 대전 공채에서는 전문성을 어필하기에는 약간의 애로사항은 분명히 존재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라는 포지션은 좋지만 우리는 아직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한 과정을 우리가 어필하고 노력한 직무 역량을 검증받는 게 맞는 것이지, 내가 이러한 자격증이 있고 내가 이러한 스펙이 있고 내가 이러한 대외 활동을 합격했기 때문에 전문가다, 나를 그래서 나를 뽑아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면접 준비를 하게 된다면 나한테 곧 위험이 따를 수 있다는 거죠. 모든 내용을 너무 전문적으로만 준비하는 거지, 중요한 건 전문적 내용이 들어가면 굿이에요. 굿. 전문적 모든 내용을 면접관들이 얘기한 대로 전문적인 내용을 핑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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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로 다 답변을 해. 그러면 야, 얘는 진짜 신의 공채 말이 안 되네, 대단한 애다 라고 하겠죠. 하지만 대부분 문제가 뭔지 아나요? 대부분 이제 이런 거예요. 수박 겉핥기식.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무리 우리가 전문 지식을 우리가 어필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실무적으로 뭔가 일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면접관 분들이 보거나 당연히 현업에서 보기엔 애기같이 볼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뭔가 스펙적으로 그리고 지식적으로 뭔가 경험적으로 대졸 공채 라인 안에서 우리가 뭔가를 많이 준비했지만 지식적으로 뭔가를 뛰어넘으려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많다고요. 그런데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위험한 건 뭐냐면요, 내가 어느 정도 전문가라는 포지셔닝을 차지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준비했다고 느끼니까 자신감도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치명적으로 이러한 실수들이 발견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특히나 금융권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경제 지식 쪽에서 굉장히 많은 그 컴플렉스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전공자와 비전공자의 차이는 제가 봤을 땐 그렇게 크지 않지만 그들이 느끼는 거, 여러분이 느끼는 거의 차이는 굉장히 이렇게 온도차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면접을 보게 되면 대부분 공부를 한 친구들은 질문의 유형이나 답변을 할 때 계속 지식적으로 끌어가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LTV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LTV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어렵게 풀고 그 다음 질문도 굉장히 어려운 경제 용어로 뭔가를 계속 얘기하려고 하고 최근 금융 이슈도 굉장히 어려운 것만 좀 얘기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건 왜 그러려고 하느냐? 내가 전문가적 포지셔닝을 했기 때문에 나를 선발하면 너희 기업이 좋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겠죠. 내가 이러한 인재라는 걸 알려드리고. 자, 그런데 대부분 지식적으로 뭔가를 뛰어넘으려고 하다 보면, 자, 면접이라는 상황이 이런 상황이죠. 여기 제가 써놨죠. 면접은요, 다대 1인 상황이죠. 물론 1대1 면접을 보는 상황도 있지만 대부분 1차 실무진 면접 때, 임원 면접 때 다대 1로 보는 유형의 면접이 있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내가 아무리 지식적으로 뛰어나더라도요, 면접관들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그거 왜 그런 거냐면 면접관 분들이 엄청 뭐 지식적으로 높은 뭐 지식을 갖고 있는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현업에 있느라 사실 여러분보다 그냥 지식적으로 모르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면접관 분들은 일단 수가 많다는 거. 각자의 경험 요소에 의거해서 각자의 직무에서 어느 정도 인정된 분들이 면접관으로 오기 때문에 그 분야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왔다는 거죠. 그런데 나는 단편적으로 한 부분에 있는 지식만을 나는 어필하는 거고 그 부분에 있는 지식과 많은 면접관 분들의 생각과 내가 겨루어서 이긴다?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제가 해본 경험. 그래서 제가 이제 모의 면접을 많이 하다 보면 한 예로 한 1년, 2년 전에 이러한 친구가 있었어요. 시중 내기은행은 거의 세 내기은행은 다 붙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전에 모의 면접을 이제 저한테 보러 왔었는데 너무나 어려운 경제 용어랑 그 다음에 주식 시장 그 다음에 부동산 경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똑똑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똑똑하게 알다 보니까 면접 방향 자체를 결국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전문가 유형으로 포지셔닝을 했는데 그 친구보다 당연히 제가 지식이 더 많으니까 제가 일부러 그걸 넘기 위해서 일부러 그것들을 계속 모르는 질문을 했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스스로 무너져요. 스스로. 왜?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이상의 지식, 내가 모르는 것들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면 사람이 당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면접 포지셔닝이 완전히 깨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전문가가 아니라 이 면접 자체를 나는 볼 수가 없다고요. 그리고 그것들이 그 질문 하나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질문에 무조건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전문가적 포지션을 하는 건 좋아요.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기업에 들어가고 노력하는 거니까. 그런데 생각을 변화해야 돼요. 그게 단순하게 면접에서 여러분들의 지식을 조금 더 많이 알리는 그런 지식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 사업에 관심이 있다든가 그 직무에 대한 관심에 있는 노력의 일환으로 내가 이러한 활동들을 이렇게 했다고 어필해야지 그냥 나는 이러한 지식이 많다고 그러한 지식들을 방출하는 식의 면접 준비를 해본다면요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내가 어느 정도 지식이 좀 되고 이러한 식으로 면접 준비를 하려고 했던 분들은요 꼭 참고해 보세요. 이건 정말 굉장히 안타까운 케이스예요. 왜냐 면접의 방향성을 지금 잘못 잡은 거니까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나 포지셔닝적으로나 충분히 지금 합격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전략을 잘못 짜고 준비를 잘못했기 때문에 불합격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전문가 이제 이런 유형의 포지셔닝을 한 친구들은요 분명히 저는 꼭 좀 바꿔봤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불합격을 많이 하는 케이스 중에 하나는 기출 문제만 달달달달 외우는 친구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면접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매일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우리 지금 취준 때만 이제 보는 거고, 저는 이제 매일 면접을 본다고 생각하고, 저는 뭐 제 직무가 맨날 면접을 보는 직무였으니까 예를 들어서 말을 하고,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매번 이야기하지만 이 기출에 의존하는 유형들은요, 대부분 다 기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이게 민감한 친구들이 있어요. 불안감이 상대적으로 더 큰 유형의 친구들. 그리고 성향상 약간 꼼꼼하고 실수를 하나라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친구들이 이 기출 문제를 계속적으로 달달달달 외우고자 하는 패턴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기출 문제를 무조건 외우지 말라 그게 아닌데 우리가 지금 정해진 시간 안에 어떠한 내가 원하는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바운드리 범위가 있거든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면접 연습을 30분씩, 10분씩 꾸준하게 뭐 3달, 6달 해보세요라고 하면 이렇게 달달달달 외울 수 있어요. 툴만 외워서. 그런데 대부분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기출 문제를 도대체 몇백 개를 외울 것이며 그 문제에 대한 답을 달 수 있겠냐는 걸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자, 현실은 어떻게 되느냐? 외우는 거 좋지만요, 여러분 그냥 무작정 다 외우면 안 돼요. 기본 툴을 외우고 방향성을 익히는 그런 그 진단으로 가야지.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하냐면 대부분 이런 기출 문제 이제 목을 매는 유형들은 문장 하나, 단어 하나까지 아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외우려고 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유형이면. 그러면 그걸 막 외우다가 내가 만약에 딱 막히잖아요. 그럼 생각이 안 나. 그럼 다시 돌아가야 돼요. 죄송합니다 하고. 그런데 만약에 그런 실수를 면접장에서 한다고 한다면 물론 진짜 내가 그 전에 답변을 진정성 있게 하고 이 기업에 들어가야 되는 로열티라든가 의지 이런 것들을 다 보여줬어. 그러면 하다가 막히더라도 사실 다시 돌아가서 하면 돼요. 그런데 대부분 또 이러한 유형은 어떻게 되냐면 하다가 막히면 자기 스스로 또 무너져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라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면접의 본질에 있어서 나를 보여줘야 되는 건데 단어 하나, 문장 하나 그 외운 것만 얘기하려고 보니까 주객전도 현상이 발생되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돼서 떨어지면 무슨 얘기를 하냐? 아, 내가 면접을 좀 더 말을 못해서 떨어졌어. 내가 그거를 더 준비 못해서 떨어졌어. 어, 이러한 결론이 나타나는데 그 결론은 맞지 않다는 거죠. 세 번째는 답이 있다고 생각하고 준비하는 유형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 학생들도 보면은 저한테 항상 물어보는 게 이제 이런 거예요. 쌤, 이 답이 맞을까요? 이 답이 맞을까요? 이 질문을 했는데요. 제가 A라는 답변하면 맞을까요? B라는 답변하면 맞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러한 고민을 하는 이유는 저도 물론 공감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답이 맞는지 이 답이 맞는지는 절대 어느 누구도 코멘트를 해줄 수가 없어요. 그 면접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어떤 뉘앙스로 어떠한 톤과 어떠한 비언어적 표현을 쓰면서 어떻게 대답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건 나와 면접관 딱 이 당사자분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전반적인 내용은 이제 되짚을 수 있는데 A 답이 맞을까 B 답이 맞을까 그거에 대한 게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왜냐? 그 답은 내가 어떻게 하든지 내 생각대로 그 얘기를 풀어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꾸 이게 지금 면접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고 준비하는 유형들은 똑같은 상황에서도 A로 할까 B로 할까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면접을 많이 경험한 사람으로서는 똑같은 답을 하더라도요. 여러분들이 삼성에서 답하는 거랑 CJ에서 답하는 거랑 똑같이 답변을 했다고 하더라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왜? 인사 담당자가 다르고요. 실무자가 다르고요. 평가의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결국 이 답이 정확한 답이다라고 정확하게 어느 누구도 얘기해 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자꾸 A가 맞을까, B가 맞을까, 그 답만 찾으려고 하는 유형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그 답에 대한 확신을 어디에서도 못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고 면접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어떤 답을 찾아야 되냐면 내 자신에 대한 답부터 찾아야 돼요. 그러면 모든 것들이 어느 정도 조금씩은 해결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오늘 면접에 있어서 불합격하는 베스트 세 가지 유형을 찝어봤거든요. 이거는 절대적인 저의 기준인 거예요. 제가 이제 많은 학생들과 함께하면서 이렇게 세 가지 유형 정도의 실수를 많이 보이더라. 그래서 적어도 면접 중대랑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이라면 이 세 가지 유형에 포함되지 말고 여러분만의 스타일, 여러분만의 색깔을 갖고 면접장에서 당당하게 꼭 합격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조금 더 세부적인 이런 면접 준비 스킬이라든가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유형에 포함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만약에 되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개선할지를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